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를 길게 쳐주시네요. 네, 인사드릴게요. 김기환입니다. 소개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한 35년 전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메나테크 사업한 지 제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말 맛있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죠? 누구세요? 네? 어, 정답이에요, 정답. 네. 이제 졸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어? 제가 잠을 중간중간 깨워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졸리시더라도 오늘 잘 생각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조시는 분이 있으면 장사 망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깨워가면서 할 거니까 하여튼 각오하세요. 네. 자, 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 전공은 건축을 했는데, 제 얼굴에서 건축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예, 전공만 했어요. 예, 그리고 전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아까 자영업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26살 때, 그 용산에 가면은 신용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3번 출구 나오시면 지금 스타벅스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커피 전문점을 했었어요. 예, 26살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대출을 받거나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예, 겁도 없죠. 예. 그 94년도였는데 94년도면은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더웠던 해라고 기억이 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팥빙수를 만들면서요. 아, 이렇게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사도 잘 됐었습니다. 예. 근데 뭐가 터졌지요? 97년도에? 예,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막 PC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커피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커피숍에 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 삐삐 받으려고. 예. 그 여자분들은 담배 피러 왔었어요. 예. 그래서 담배를 사서 두 까치 피우고 놔두고 가요. 그런 식으로 한 열 몇 개씩 들어있는 담배가 막 몇십 개씩 남는 거예요. 친구들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때 담배를 안 피웠었으니까. 근데 이게 돈들이 없으니까 다 PC방 이런 데로 가지 커피숍으로 안 오는 거예요. 네. 밥 먹을 돈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전에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놓고 이런 가게들이 다 대출 받은 돈만이라도 갚자는 걸로, 그러니까 뭐 3억, 5억씩 들어서 한 가게들이 만약에 대출을 2억 받았으면 2억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IMF를 겪으면서도 몇 년 더 버티다가 결국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30살도 넘고 경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40이 될 때쯤 나이가 40살쯤 될 때쯤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제 그 꿈은 45세에 은퇴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45세 은퇴, 이 45세란 나이가 왜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활동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제가 20대, 30대에는 45살 이상의 나이가 잘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공감 가시죠? 예. 물론 지금은 뭐 이제 내년이면 제가 60이거든요. 예. 내년이면 60인데 하여튼 20대, 30대에는 45살 이상의 나이가 상상이 안 됐었고 그 나이에는 은퇴를 해야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여행을 다도
뭔가 이렇게 재밌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렴풋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이렇게 일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금수저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요, 이자가 워낙 높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1억만 은행에다 넣어놔도 한 200만 원? 한 달에 뭐 100만 원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나서는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 또 돈을 매덕 모아서 은퇴를 해야지. 근데 내가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생활비를 쓰면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음, 거절체가 됐습니다. 거절체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보험업계 전문 용어로요. 보험을 들어주는 걸 거절하는 36살에 그렇게 됐어요. 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보험 들어줄게. 뭐 괜찮아. 왜냐하면 매달 현금은 잘 돌고 있었거든요. 뭐 그까짓 거 들어줄 수 있어. 네. 그렇게 응원해줄게. 이러면서 건강검진을 하나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똑 떨어진 거예요. 네. 별로 들고 싶지 않았던 보험이 안 된다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좋았어요. 오늘은 정답을 잘들 맞추시네요. 네, 좋더라고요. 안 들어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혈압도 좀 높았고 그리고 가족력이 일단 안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3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본인 연세로 34살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혈압이 높으셨다가 뇌출혈 때문에 50에 편마비가 오셔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검사를 했는데 뭐 당뇨 전 단계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증상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재밌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버티는 거예요? 제 몸이 버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젊으니까 몸이 버텨주는 거죠. 네, 그러던 차에 메나테크를 만났으니,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 정보가 왔었을 때 잘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가 왔었을 때, 나 정말 기다리던 정보야, 이런 분 계셨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쯤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이런 정보를 정말 기다렸어. 그러셨어요? 와, 멋진 박수.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으면 이제 앞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파이팅. 예. 저도 정말 왜 나한테 이런 하찮은 사업을 하라고 권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메나테크는 제품이 5가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합쳐봐도 한 4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43만 원. 고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이라서 다 팔아봤자 43만 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용문산 그 등산로 초입에 보면 할머니들이 왜 그 풀떼기 몇 개 이렇게 놓고 팔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주세요 이래도 되실 것 같잖아요. 예. 아니, 내가 그래도 한 번 계약하면 몇 천만 원 어떤 수억짜리 계약을 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다 합쳐봤자 43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 매출을 생각해 보면 몰랐던 게 맞죠. 이게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금 봐도 건강해 보이죠. 예, 내후년이면 환갑입니다. 예, 근데 제 친구들이 봐도 그래요. 제 친구들 만나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내 친구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이 그래요, 저한테. 야, 네가 그래도 제일 건강해 보인다.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실제로 30대 때보다 4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예. 아무튼 제 인생을 바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이 메나테크가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는 걸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진짜 이걸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안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기대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붐,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 아닌가요? 예, 58년 개띠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아주 정점이고요. 저는 68년생인데 68년생도 2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예요.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120만 명 막 이렇게 태어나던 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1차, 2차 베이비 부모를 다 합치면 몇 명이라는 줄 아세요? 더하기 잘하시는 분. 1600? 1659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반수는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다 살아 계시는 거예요.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 2018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2000 몇 년도에 올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살게 된 거 좋은 거잖아요. 선진국이란 얘기고 의료도 많이 발달돼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빨리빨리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 나와요. 39년 아닙니다. 154년. 154년 걸려서 프랑스가 이루어낸 걸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했어요? 26년 만에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밥 빨리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체하는 거예요. 그 체한 정도가 아니라 급체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고객 상담하다 보면 20년 전에 먹은 고구마가 아직도 여기 있대요.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20년 전에 먹은 고구마도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좋은 분이 없어요. 대박 아닙니까? 네. 자, 이게 문제예요. 너무 급하게 됐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가 생기겠어요?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이겁니다. 빈곤, 노인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빈곤율, 우리나라가요, 그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 그럴까요? 그 쓰레기를 주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리고요, 노인들이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 젊었을 때 잘 나갔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원래부터 가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택배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택배 이런 거 하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절대로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분인데 몇 번만 이렇게 뭔가 삐끗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식들은 또 잘 살고 있는데도 자식들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빈곤율만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은 어떤 줄 아세요? 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원래요, 나라들이 어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몇 살 정도인 줄 아세요? 10대, 20대 초예요. 왜냐하면 책임질 게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살률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50대, 60대 넘어가면 정말 적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10대, 20대 초반에 자살률도 높은데 내려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50대, 60대가 되면 치솟는 식의 이상한 그래프를 또 만들고 있는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자, 60세 이상 노인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랍지 않아요? 60세 거기서 놀래요, 저는. 60세 이상이면 노인이래요. 네? 노인 아닌 분 여기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둘째, 예, 요 두 가지만 문제가 없어도 몇 퍼센트가 날라가요? 70%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요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한 노후는 기대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경제학자들, 뭐,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책들에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시장이 커질 거라 그래요? 앞으로? 웰리스 시장. 웰리스 시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돈을 쓰냐 하면 아프면 돈을 쓰지요. 근데 언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돈을 쓰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없었죠.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프기 전에 돈을 써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든 상태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요즘 분들 보면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정말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젊은데 실제 속도 그럴까요? 솔직히 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몸이 쇠해가는 거. 응?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응? 그죠? 술을 먹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못 먹겠고. 하룻밤 새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일주일 헤매야 돼요. 안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죠. 여기 제목이 뭐냐면 21세기 두 개의 거대한 경제적 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경제적 파도가 뭐냐면 웰리스 시장과 웰리스 시장은 대부분 어떠냐면 뭘로 유통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건강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걸 유통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아, 노인분들이 되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같은 세대니까 얘기할게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라도 일을 해봐야지. 그리고 저 알바몬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단 어디서 걸려요? 예, 나이에서 걸려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한번 저기 어디 가서 설거지 하는 거라도 찾아보려고 하세요. 여기 안 되는 분들 많을걸요? 네. 설거지는 육체노동이나 치고
진짜, 예, 진짜로 일자리 찾기 어렵죠.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내가 만약에 이걸 일자리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눈만 있다면,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요, 사업적인 소득입니다. 이게 그냥 월급 받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메나테크와 글리컨의 효과와 비전.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하는 이유.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 얻는 혜택.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걸, 이거를 그냥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구나. 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거를 지금 알려주신 분이 있죠? 이 자리에.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기회를 못 얻는 거였구나. 어. 아직까지도 메나테크 얘기, 네트워크 사업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요. 들었는데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도 그걸 자기의 기회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있, 있겠지요. 예. 아니면 5회 미만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옛날에 왔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메나테크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랑 이력이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가 다른데, 일단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믿어도 되겠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소수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를 속일 순 없다.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인 그 과학적인 그 백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생물학이라는 것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당생물학은 지금 현재 생명공학에서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공학도 이렇게 발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무슨 유전자, 염색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 유전자 갖고 우리 몸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떤 병에 왜 걸리는지,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목한 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그 단백질의 끝단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따가 나올 당사슬이 붙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명공학 하면 이 당생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품을 하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최초로 상품화 했습니다. 상품화. 네. 엠브로토스라는 이름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건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최소한 그 많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회사의 정보는 몽땅 다 공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으세요? 중요하죠. 회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당사슬, 글리칸, 이게 뭐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세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세포의 끝단에 있는 이 털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섬모인데 이게 저런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저거는 전자현미경이 나왔을 때부터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거를 연구 분석해 봤더니 8가지의 단당류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당류는 이 단당류를 몇 개 조합하면 그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까지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만 쓰인다였었어요. 연료였던 거예요, 연료. 근데 이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세포에 당사슬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구조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이
단당류 8가지가 없으면 우리 몸은 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 간의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소화를 빨리 시켜라, 이걸 빨리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세포가 하는 건데, 세포가 결국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혈압을 조정한다든가, 혈당을 조절한다든가, 또는 맥박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세포들이 알아서 하는데, 세포들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슬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딱 표현한 게 올바른 인식과 면역 기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면역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지금 막 졸음이 몰려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이 어떤 상태일까요? 좋은 상태일까요? 안 좋은 상태일까요? 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면역이 좋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보통 피곤하면 면역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죠? 순서가. 그죠? 피곤한 채로 살면. 근데 반대랍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피곤을 느낀대요. 네. 근데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이건 이미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사슬이 몇 개가 있어야 된대요? 세포 하나당 10만 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사람은 옛날 사람보다 적어서 몇 개요? 3, 4만 개밖에 없대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 양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손. 펼쳐서. 그리고요, 어, 양손에 각각 2개씩만 남기고 나머지 접어보세요. 네. 오늘부터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어. 싫어요? 저기, 중2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아까부터 중2가 한 명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머리도 되게 짧고요. 딱 중2예요. 네.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네, 10개를 갖고 살다가 4개 갖고 살려고 해보세요. 우리 세포가 지금 그러고 있대요. 네, 우리 세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겼답니다. 이 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희귀했던 병이라는 거. 이런 병들을 옛날에 누가 걸렸었는지 아세요? 부자. 조선시대로 가면 왕. 조선시대라고 하면 왕. 우리 어렸을 때라고 하면 부자. 그리고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걸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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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애들도 걸려서 성인병이란 말을 못 써요. 네. 이런 병들이 뭐가 부족해서라고요? 영양소가 부족해서고 글리칸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5대 필수 영양소예요.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노경미 사장님께서 그랬죠. 비만은 뭐가 원인이래요? 영양 실조가 원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질병은 어떨까요? 질병도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거 찾아보시면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해서 결핍증 찾아보세요. 네. 모든 영양소가 다 결핍증이 있죠. 그거 하나만 부족해도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핍되면 걸리겠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증상에 따라서 어디서 발병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병원에 가면 무슨 과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원인으로 들어가면 세포의 문제고 더 원인으로 들어가면 뭐의 문제예요?
영양소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세포를 죽을 때까지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의 재료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네. 근데 이게 어떤 게 먼저 밝혀졌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건데 앞으로도 밝혀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게 글리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세포의 대화에 필요한 영양소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부족해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이상한 병으로 고생을 하더라.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네. 게다가 소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구조물도 당사슬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당사슬이 없으면 어떤 영양소는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슬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먹는 또는 건강식품, 영양소를 먹어도 이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요, 이 글리칸은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도 글리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의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의 딸이 의대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예과 1학년 때 배웠던 수업이에요. 찍어서 보낸 거예요. 네. 찍어서 보냈는데 놀라운 건 제가 20년 전에 이런 자료로 강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의대생들이 배우는 걸 전 20년 전에 사업 자료로 썼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앞선 뭔가 기술, 과학적인 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세계를 받고 10대 신기술 중에 하나로 글리코믹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거든요. 노벨상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음, 25년도에 받은 걸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5년도에는 그 면역 관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면역 뭐 조절 T세포 이런 얘기가 나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공격하지 않죠.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할까? 이게 질문이었는데 이 25년도에 나온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냐 하면 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내 몸에 있는 조직은 공격하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딱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게 질문이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자가면역 질환에도 해결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왜냐하면 왜 내 몸에 있는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거야? 얘가 어떻게 알고? 이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방사슬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암세포를 왜 공격하지 않을까? 암 환자들은. 이런 것도 그 연구가 발전되면 그런 치료제가 나올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당사슬에 관련된 건데 요즘에 노벨 생리의학상 뭐 심지어는 화학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에 관련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왜 TV엔 안 나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분은 본인이 얼마나 TV를 많이 보는지 알고 계시나 봐요. 내가 못 봤으면 안 나온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자, 자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읽어보면 이해가 더 좋겠죠? 이해하기가? 근데 만약에 나는 절대 메나테크 사업을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읽어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걸 읽어보는 순간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무 피곤하고 졸리시죠? 우리 기지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어렵게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졸다 가면은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죠? 음. 이 엠브로토스가 아까 말했던 그 글리칸을 그냥 돈만 내면 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자연에서 찾아 먹으려고 하면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냥 네, 드시면 됩니다. 특허인데요. 임상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임상 자료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엠브로토스는 이런 질환의 치료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엠브로토스를 먹고 어떤 질병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엠브로토스가 낫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엠브로토스는 먹는 순간, 먹는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세포는 뭐가 풍부하게 생기는 거예요? 항사슬이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제대로 된 세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뭐가 고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세포가.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전혀 연관성도 없는 저한테 이 정보를 전달했던 분은 아토피 환자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토피 환자가 먹고서 좋아진 걸 왜 나한테 원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세포의 교통 오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질병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메나테크의 특허는 사실은 특허 전문가들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특허입니다. 보시면 그 특허의 숫자도 너무 많아요. 보통 특허를 갖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요 하면 달랑 하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특허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특허가 그냥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특허들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국이요? 네. 155개국에 있는 국제 특허인데다가 140개가 넘는 숫자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진짜 물샐 틈이 없는 특허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그 임상 자료가 들어 있었고 청구항을 보시면 청구항이 뭐 40 몇 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 청구항 하나하나가 바로 특허거든요. 게다가 놀라운 건 특허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품화하지 못한 회사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제품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특허를 수익화하는 회사가 1.8%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정도로 특허를 수익화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분쟁 소송 이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소송 이력, 특허에 관련된 분쟁이 있어야 그 특허가 어떤 특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특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특허를 판별하는 소송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나테크가 망한다고 하고 사업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이게 메나테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 정말 귀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글리칸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리칸적 영양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저희 회사의 전 제품이거든요. 30년 된 회사치고 제품이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네. 제품 하나 만드는데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모든 제품에 글리칸이 들어있습니다. 글리칸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메가3? 대표적인 건 칫솔이랍니다. 네. 네. 칫솔에는 안 넣었대요. 자, 사업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어떤 업계 어떤 회사가 있어요. 제품이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좋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아시는 정말 훌륭한 회사들,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저희도 생각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요 네 가지 갖고 만들어요. 건강식품은 영양소거든요, 그냥. 음. 단백질 제품,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요거예요. 요거 갖고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메나테크만 유일하게 글리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비싸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비싸다는 건 사실은 그게 가치와 비교했을 때 비싼지를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만약에 아무거나 골라서 가질 수 있다. 자동차를. 그러면 현대차로 고르시겠어요? 벤츠로 고르시겠어요? 네? 현대. 어, 현대 한 명 나왔습니다. 이분도 중이에요, 보니까. 제네시스? 네, 좋아요. 기왕이면은 좋은 걸로 가지시겠죠. 네. 만약에 가격이 같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좋은 걸로 사시겠죠. 그겁니다. 그냥 메나테크가 그 가격에 걸맞는 제품인지를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싼 제품이 전혀 아닙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할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정말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었던 게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사실은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통사업이라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만약에 메나테크 제품을 내가 한 달에 10억 원어치를 유통을 하겠다, 유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회사에다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제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또 쌓아놓을 창고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제품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재고 부담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보통의 유통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메나테크는 어떠냐 하면 제품 만들어서 제품 다 쌓아놓는 창고도 이 회사가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투자나 예를 들면 창고나 무점포, 무자본으로 유통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자, 브랜드 체인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을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꿔서 쓰세요. 아니면 오메가3를 드셨으면 오메가3만 바꿔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돈을 따로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건가요? 네, 원래 쓰던 돈을 그냥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걸 브랜드 체인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식품 또는 생필품 이런 것들, 메나테크에 있는 제품들을 여러 회사 걸 쓰다가 어느 회사 걸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네, 메나테크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강제로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강제로 쓰게 한다고 강제로 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해요? 늘려가는 거죠. 네. 이 자리에 와서 듣게 해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막 내가 설득하지 말고요. 같이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한 명이 늘든 두 명이 늘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심지어는 내가 늘린 분만이 아니라 내가 늘린 분이 또 늘린 분도 다 매출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다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요. 그 포인트를 매달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말 간단합니다. 네. 자, 메나테크 회사가 있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만 하면 돼요. 연결해주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플랫폼 비즈니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거나, 사람과 회사를 연결하거나, 사람과 제품을 연결하거나.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연결하는 것이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원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면 택시는 전부 카카오라고 붙어 있죠. 근데 그게 다 카카오 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카카오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카카오는 뭘 하냐면 그 택시와 승객을 연결만 하는 겁니다. 연결만. 자, 우리는 이제 택시를 잡으려면 길거리에서 잡으면 잡히든가요? 지난주에 제가 택시 한번 잡으려다가 정말 고생하고 결국은 지하철 탔거든요. 이게, 이게 카카오로 불러야지만 이제 택시를 탈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카카오에다 연락을 해요. 그럼 카카오가 택시에다 연락을 해서 내 앞으로 갖다 줘요, 택시를.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택시가 돈을 벌죠. 그러면 누구도 돈을 벌어요? 카카오도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그냥 단순하게 택시를 운전하거나 승객이 되거나 하죠. 근데 메나테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메나테크에다가 주문을 하겠죠. 그럼 메나테크에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이 누구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들어오는 겁니다. 몇 퍼센트가요? 35%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업계 매출이 한 4조 몇천억 정도 되거든요. 5조 가까운데, 음, 5조라고 칠게요. 5조라고 치면 35%면 얼마 정도 되나요? 3, 5, 15. 1조 5천억이 넘죠. 한 1조 7, 8천억 되는 거죠. 1조 7, 8천억 정도 되는 돈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혹시? 이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일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얻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 근데 오늘 정말 식사 금방 하고 오셨는데 너무 잘 듣고 계세요. 네. 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외국에서는 회원 가입하려면 돈이 듭니다. 무조건 제품을 사야지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렇게 하지 마라. 회원 가입하는데 돈 받으면은 영업정지단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원 가입하시고요. 계속 와서 들어보시다가 내가 정말 저 제품만 한번 먹어야겠다 하는 걸로 매달 150 PV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매달 150 PV. 하루에가 아니죠. 매달. 한 달에 얼마예요? 150 PV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적당합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그러던데요. 유자격 그래갖고 사업이 되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예, 25만 원이에요.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 OSP 드시면 제일 좋아요. OSP 드시면 OSP를 한 달에 한 통씩만 드시면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쓰던 걸로 계속 쓸래. 메나테크 걸로만 바꿀래. 이러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는 다이어트를 할래. 그럴 수 있죠. 아니고 나는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엠브로토스를 먹어볼래.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매달 네, 25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선물을 주겠대요. 자동 주문을 하면 자동 주문을 딱 하는 순간 뭐를 줘요? GI 프로 밸런스를 하나 줘요. 그리고 3개월마다 선물을 주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20만 원 이상이면 3개월마다 뭘 줘요? 퓨어. 30만 원 이상이면 3개월마다 오소린. 40만 원 이상이면 엠브로토스 이지를 준대요. 와, 더 좋지 않나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 주문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야겠죠? 그대로 가고요. 이번 달에 오늘 만약에 자동 주문을 신청을 하시면 GI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지요. GI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자동 주문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나면 6월 달에 뭘 줘요? 퓨어. 퓨어. 퓨어나 오소린이나 에무로토스 이지를 받을 수 있어요. 3개월마다. 오히려 더 심플하고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가장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오늘 4월 달 안에 자동 주문을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GI 프로 밸런스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한 명 늘리고 두 명 늘리고 세 명 늘리고 네 명 늘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네 명이 늘어났다 하면 나는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만 5천. 2만 5천 원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2만 5천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멈춰요. 근데 이분들은 매달 OSP를 드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매달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지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2만 5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가 내려가면 아까 2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두 단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25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매달 사고 있는 게 얼마죠? 25만 원이죠. 들어오는 돈이 얼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똔똔이라고 합니다. 쌤쌤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기 중2께서 똔똔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120만 원이 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달에 내는 돈 빼고도 얼마가 남아요? 100만 원이 남아요. 네. 자,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500만 원입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이렇게 안 들어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저한테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면 진짜로 돈을 주냐요. 지금도 20년을 했는데도 저를 만나면 너 아직도 그 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네. 제가 바보입니까? 네. 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근로소득과 인세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죠. 네. 자, 이거는요, 같은 가스를 팔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팔고 싶으세요? 네? 저게 좋겠죠? 네. 저거를 만드는데 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만드는 동안은 돈을 줘요, 안 줘요? 저거 만드는 동안은 돈을 안 줘요. 저게 완성이 되고
저 파이프라인이 새지 않고 저기로 가스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을 버는 방법. 내가 내 시간을 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돈을 받겠죠.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남의 일을 한 거예요. 그 돈 주는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네, 내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면 누가 돈 줘요? 네? 근데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 어때요? 주인이 돈을 주잖아요. 남의 일을 한 거예요, 남의 일. 남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한 단계만 더 거치자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나한테 갖다 주는 거죠. 자, 이거를 몰랐을 때에는 제가 거절체가 되도록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도 아마 다시 나와서 일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잖아요, 지금. 그때는 제가 한 2, 3억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2, 3억 갖고 은퇴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한 3년, 4년 열심히 일했더니 그거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년을. 앞으로도. 네. 게다가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지금 이제 반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벚꽃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벚꽃이 이렇게 다 떨어진 거를. 벚꽃 엔딩. 벚꽃 연금이래요, 누가. 네, 벚꽃 연금입니다. 저거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해에 10억 원씩 들어온대요. 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도 한 해에 10억 원씩 이상씩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네.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죽어서도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죽은 다음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마이클 잭슨이 1,600억 벌었대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40년 가깝거든요. 죽은 지가 900억 벌었대요, 작년에. 이런 걸 왜 알고 있을까요, 저는? 네. 자, 메나테크를 알게 되고 이 메나테크를 알게 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알게 되고 먹고 사업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뭐가 해결돼요? 예, 신체 질환, 경제적 어려움. 요 70점만 맞아도 행복하겠죠. 웬만한 시험 70점이면 다 합격이에요. 인생 합격이죠. 근데 외로움, 고독. 여러분들 이 사업 해보세요.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전화해, 파트너가 전화해. 예? 외롭겠어요? 가정 불화. 가정 불화가 있을까요? 충분한 돈과 건강하다면. 이성 문제는 알아서들 하시고요. 어차피 뭐 2명밖에 안 되니까. 예. 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MS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오늘 MET 있었죠? MET 수료하시고 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MET 중간에도 상관없고요. 이 MST라고 하는 건 그 후속 과정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메나테크 GIP 여행 정말 좋거든요. 이 GIP 여행 프로모션과 PD 서밋 프로모션이 다음 달에 시작이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도전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프로모션도 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가는 걸로 하죠. 제가 동영상을 아까 다운 받았는데 날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한 명씩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실버 PD 되면 한 달에 2천만 원이라 그랬죠? 이런 아이들을 1,6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도 정말 오늘 이후로 뭔가 달라지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스토리와